끊임없이 느끼는 이 욕망과 허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강한 연료가 돼서 안 될 일도 되게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자체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그 경험,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뭐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29살까지는 이렇다 할 경력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어에도 자신이 없었고 스펙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0번의 도전 끝에 세계 최고 항공사 중 하나인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입사를 했고요. 150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인생의 기준과 철학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직접 출판사를 세워 긍정의 비행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신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 성소희 작가님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출연 신청을 통해서 나와주셨는데 평소에도 성공한 스푼 자주 보고 계신가요? 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봤더니 제 지인의 17명이 동시에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뮤추얼이. 예. 네, 그 뮤추얼 프렌드가 이렇게 네. 딱 뜨는데 17명. 아, 이거는 나가야겠다. 이거는 나가야겠다. 그리고 또 그냥 사실 릴스로 떴어요. 그 팟캐스트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게 제 얼굴 되게 크게 나온 그 릴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초대한다고 하는데 네. 보면 볼수록 네. 이거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네. 봤더니 막 그 1, 2, 3회차까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라고 조금 망설였다가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더 크게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성공한 스푼 애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 이름은 성소희고 제 전 직장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 그리고 사내 모델로 활동했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그 여타의 그 다른 외국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외국 항공사 승무원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 제 에세이를 담은 긍정의 비행 작가로 탈바꿈을 하게 된 성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네. 29살까지는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절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린 시절에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반짝이는 눈으로 선생님의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 그런 네.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에 반해 네. 성적은 네.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는 그게 참 신기한 학생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네. 참 너는 부모님도 선생님이고 네. 희한하다. 이렇게 어머님이 선생님이셨죠? 네, 네. 어머님이 선생님이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열정은 가득했지만 그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에서 3등급? 열심히 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냥 나는 머리가 조금 거기까지는 안 되나 보다. 그거를 또 인정하기는 싫고 사실 저는 롤모델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재수, 삼수 막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너의 차선책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승무원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이 가군, 나군, 다군 대학 입시 전형을 쓸 때 이제 네. 가 나군에는 이제 영문학과 그다음에 교대 이런 게 있었지. 다군은 사실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이 항공과가 다군에 있었거든요. 그때 입시 컨설턴트 분께서 근데 여기 한번 써보지. 어차피 버리는 카드고 써보고 어차피 여기 120대 1이라 너 못 가려는 확률이 높은데 뭐 그래도 되면 원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가요? 항공과가? 저희 학교는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승무원 이제 나는 이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이제 조만간 나는 승무원이 될 것이야라고 멋진 직업을 멋진 직업으로 큰 기대 품고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국내 항공사는 그 당시만 해도 위계 질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신입인데 나이가 많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나이를 이미 먹어서 왔으니 서류상으로는 조금 불리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면접력이 아주 좋거나 뭐 네네. 외모가 아주 출중하거나 뭐 다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지도 네. 않고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근데 소혜 너는 네. 국내는 좀 힘들지 네, 네. 라는 말이 되게 큰 상처, 상처가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자마자 네네. 꺾어 놓은 게 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대학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재수 네네. 3수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그 뒷문장이 안 들렸는데 네. 너는 국내는 힘들지. 네. 그렇지만 소희야, 너 외항사는 꼭 돼. 어, 근데 그 말이 그럼 또 왜 안 들리고 그냥 상처로만 다가왔을까? 네. 일단 저는 영어 회화가 안 됐어요. 공부랑은 조금 아닌 건가? 그래서 무의식에 약간 그런 게 깔려 그게 있으셨나 깔려 보다. 있었던 예. 거예요. 회화를 결국에 난 또 못 해낼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럼 대한항공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1등인 네. 에미레이츠는 뭐 어떻게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큰 충격과 혼돈의 카오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뭐 제가 지원서에는 30번 총 떨어져 네네. 봤다라고 네. 썼는데 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1차, 2차, 3차가 또 있고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외 항공사 진짜 전 세계 항공사 나는 항공사는 다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류 면접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제 가서 뭐 맞습니다. 1차, 2차, 3차 뭐 신체 검사 보통 이렇게 해서 네네. 2차에서 떨어진 적도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한 3-4번 되니까 아이고.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정말 많고 네. 심지어 어떤 뭐 이런 이 자리에서 이런 네.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 면접 과외 선생님은 저 때문에 그만뒀다고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요? 제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네. 혹시 자기가 잘못 그거 했나 티칭한 보다. 게 네. 조금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됐을까? 그렇게 최종에서 떨어진 적도 몇 번 있고요. 엄청 많죠.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한 30번 정도?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30번 떨어지고 이게 합격을 못하면 네. 굉장히 주눅 들고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작가님은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네네.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뭐 유명하고 좋은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입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면접 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일단 먼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 20대 초반에 이 가장 상처가 됐던 너는 국내는 힘들지. 그게 사실 큰 지탱이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만 소희야 넌 외항사는 돼. 이제 그 문장만 남은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요? 라는 그 질문이에요. 네. 전 처음에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거는 하늘에 달린 건데 그쵸. 근데 정답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음. 기우제 자체가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9살 면접장에 가던 그 모든 걸음들 또 떨어졌지만 다시 지원을 하고 다시 메이크업샵을 예약을 하고 네.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가장 상처됐던 말이 가장 큰 힘이 됐고 가장 그러네요. 큰 예. 버팀목이 됐다. 네. 너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정말. 예. 음.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에미레이츠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몇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You never know예요. 네, 맞나요? 절대 모른다고. 우리는 절대 모른다고. 뭐 그 네.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그래서 네. 참 이 말이 제 네.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질문이 많이 받는 게 이거거든요. 네. 29살까지 어떻게 알바만 하면서 네. 그렇게 계속 지원할 수 어떻게 있었냐, 버텼냐. 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가 됐던 음. 말이었으니까 또 그래서 그만큼 큰 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큰 네. 상처를 받은 만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 덕분에 지금도 되게 막 상처받는 말이나 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엄청난 동력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네.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언젠가 혹시 이거 동력되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 이제 책을 보내주셔서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너무 와닿았던 부분 중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내공을 되게 강조하셨고 네. 아버지는 이제 평소에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그 작가님의 태도를 어떻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도 이제 평소에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첫 직장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동부에서 나오고 서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국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비자를 내주는 회사에 그냥 취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타이틀이 오퍼레이션 매니저.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해 보니까 전화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미국에서 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데 왜 전화 받고 재고 몇 개 남았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야 하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현타가 왔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헬스를 하러 헬스장에 갔는데 락커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One step in a right direction can completely change your destination.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 발자국을 옮기는가에 따라서 내 그 목적지, 내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문구를 보고 그 태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 책도 이제 읽으면서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별자리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크게 했습니다. 예. 그 별자리를 네. 제가 책에는 사실 2가지만 썼는데 네. 한 10개는 있어요, 사실. 그 별자리가. 네네.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앞서서 저 질문 주신 것 중에 혹시 뭐 특별한 답변을 해서 맞아요. 에미레이츠에 네네. 가게 된 네. 건 아니냐. 네. 현장 면접에 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보기 네. 위해서 네. 카드를 뽑아서 이 카드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토마토가 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이랑 연결을 시켜요. 근데 딱 나왔는데 뉴스 프리젠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뉴스 프리젠터가 토마토를 네. 어떻게 네. 창의적으로 쓸 것이냐. 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걸 3명에서 하는 건데 옆에 보스니아 친구는 막 이러면서 이미 막 다운됐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또 우리 그룹 이미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웃어. 내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너 좀 네. 웃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모든 과제를 항상 PPT 발표 형식으로 했고 그 당시에 퀴즈 같은 거를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때 도전 골든벨 뭐 이런 거에서 스타 골든벨에서 하던 거였는데 절대음감이라고, 네. 그러니까 절대음감, 뭔지 절대음감, 알아요. 절대음감 요거 네. 이제 네. 이거를 성공하는 친구한테 네. 뭐 초콜릿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그 순간 그 면접 순간에서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쨌든 뉴스 앵커 이 진행자시면 방송 전에 자기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텐데 그럼 토마토를 두고 토마토 뭐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뭐 토마토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토메이토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토마토 토마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이제 컬처 쇼크였는지 그 면접장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면접관 분도 차가운 얼음 공주 같은 면접관 네. 분이셨는데 그분도 자기 이 서류 파일 점수 그 채점판을 이렇게 가리시면서 터져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에미레이트에 결국 합격을 하게 네. 되신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제가 그렇게 입사하고 6개월 차에 저희가 이제 정규직이 되면서 네. 우수 신입사원은 이런 거를 뽑아요. 네. 제가 이제 그거에 된 거예요. 다음 날에 본사에 갔는데 그 면접관을 마주친 거예요. 토마토 했던 면접관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빵 터졌던 그 면접관을 네. 마주친 거여서 마야 너 나 기억하냐고. 네. 토마토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독일. 독일의 토마토구나. 그래서 독일 토마토. 너가 나를 뽑아줬고 네. 나 어제 우수사원상 돼가지고 나 이거 내가 대표로 받았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 사람 잘 뽑아. 그분도 되게 기분 좋으셨겠네요. 면접을 거기 현장에 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나라에 가서. 네. 아, 그러면은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본인 부담이에요? 네. 다? 제 아, 부담입니다. 그러시구나.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비행기 안에 또 승무원분들이 이미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시면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드셨는지. 네. 너무 멋있다 일단.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내신 분이잖아요. 저분은. 그렇죠. 네. 그냥 동경의 그 눈빛과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승무원만 쳐다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승무원만 쳐다보고 그러다가 내렸어요. 네. 그런 심정이에요. 그냥 정말 부럽고 동경하고 아 나도 꼭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는 네.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다시 그 상처받으신 말로 다시 돌아와서 그 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력이 뭐예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꿈을 꿨고 늘 감사일기를 쓰며 저도 네. 뭐 명상을 통해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갔습니다. 좋은 표면적으로 습관이 멋진 말들.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요. 책 읽기를 그렇게 싫어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었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책을 읽으래요. 근데 네. 책이 너무 싫고 네. 너무 안 읽히고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읽는다고 무슨 성공이야. 약간 네. 근데 어쨌든 하래요. 네. 근데 그게 그 성공하고 싶다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도 한심한 감정, 그런 질투심 이런 감정들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럼요. 엄청 네. 강하고 끊임없이 느끼는 이 욕망과 허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강한 연료가 돼서 네. 안 될 일도 되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동력 그런 네. 것이 무엇이었냐? 가장 상처되는 말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욕망, 허영심, 네, 네. 그 화려함을 쫓는, 네. 거칠애를 쫓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 강한 감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뭐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네, 네. 많은 청년들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누구한테 조언을 받고 누구한테 비판을 받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는 말이긴 했지만 정말 원동력이 된. 네, 네. 네,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승무원 준비할 때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은 채로 가놓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영국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네네. 계속 공부를 하고, 그냥 승무원이 된 이상 평생 공부다. 그 꿈을 이루는 대가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회화 실력은 좀 갖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제 제자들이나 뭐 제 자식한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특히 이렇게 회사가 크면 클수록 다국적이다 보니까 영어가 애초에 모국어인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좋은 회사일수록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짧은 영어를 해. 뭐 do you like this or that?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옆에서는 뭐 if it's not to your liking, you get better of choosing this one.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세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이게 영어가 짧으면 친절함이 줄어들어요. 무례함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비스직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옆에 애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비교될 수 내가 있겠구나. 굉장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 사실 그 친절함이 묻어날 네. 정도, 그 정도 실력은 그래도 갖추고 가야지. 왜냐하면 면접을 합격하는 거는 그냥 한 순간, 그러니까 절치선과 같다라고 봐요. 저는 승무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승무원으로 살아나가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면접은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본인들이 꿈꾸는 회사가 이런 큰 기업 그리고 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오는 기업이라면 영어로 좀 따뜻한 영어 그리고 또 어쨌든 기내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국내 항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탔는데 갑자기 영국 할머니가 툭 쓰러져셨어. 그러면 이 할머니가 쓰러진 이유에 아실 만한 분은 할아버지야. 그래서 물어봐. 뭐 과거 병력이란 패스트 히스토리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아주 강한 영국 악센트로 막 She has an asthma 뭐 약간 이렇게 She has an asthma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알아들어야지 바로 이 할머니를 보통의 응급 상황일 때는 이렇게 옆으로 리커버리 포지션이라고 해서 옆으로 누이는데 천식일 경우는 앞으로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폐랑 이 가는 공기가 길이가 짧아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베개를 빨리 놓고 앞으로 숙여드려야 돼. 근데 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뭐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 심각한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시저라고 하죠. 그 발작. 제 앞에서 정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다뤄야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영어의 네. 잘함과 못함과도 직결될 수도 음.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저는 뭐 고객님의 안전과 뭐 음. 서비스 편안함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안전도 사실 영어 네. 실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음. 편안함도 영어 실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영어 공부는 많이 해서 가라. 시간이 있다면. 그러네요. 예. 예. 합격 뭐 유무를 떠나서 그쵸. 실제로 이제 일을 하고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기본값이 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저도 이게 네. 말이 짧은 친구랑 별로 일 안 네. 하고 싶어요. 어. 말이 그쵸. 길고 따뜻하고 이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지. 그러면 동료 사이, 음. 매니저와의 관계. 네. 사실 또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모든 현지에서 것들이 예. 예. 그 본인이 네. 얼마나 준비하고 이 실력을 쌓아서 들어가느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면접 강사지만 그게 또 하나의 제 양심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해서 충분히 됩니다. 제 수업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예. 뒤엔 얘기도 저는 꼭 해 음. 주는 편이에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조언이잖아요. 그죠? 아 예예. 그쵸. 아 꿀팁 너무 아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입사 후의 이야기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에미레이트 항공사라는 그런 대형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사실 너무 예. 많아 가지고 예. 제가 회사에 가서 일기를 썼어요. 네. 매 비행마다 일기를 쓰고 네. 오프 때마다도 썼는데 이 정도 되는 이런 네. 다이어리였는데 네. 노트를 6권 정도 써서 왔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한 10권 정도 더 나오나요? 만약에 하면 진짜 한 시리즈물로 15권은 예. 나올 수도 네. 있는. 그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기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불이 나면 사실 호텔이면 119를 부르면 되고 뭐 네. 강도가 들면 112를 부르면 되고 근데 그쵸. 저희는 예. 문을 닫으면 저희가 다 그거를 예. 해야 예. 되는 예. 역할인데 그래서 정말 예. 다양한 일이 생기는데 저희 회사 특징상 150개국의 친구들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 응급 상황일 때도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 진상 손님의 네. 상황일 네. 때도 아니면 또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네네. 얘기도 정말 어쩜 그렇게 다들 말을 재밌게 잘하는지 개그맨들만 뽑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 끝나면 막 네. 여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 뽑는다면 지금의 제 삶의 태도와도 많이 네. 연결된 에피소드인데 역시나 네. 또 어쩌다 보니까 되게 네. 상처받은 또 얘기네요.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인도 비행이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인도 승객인데 근데 네. 백인 손님 3분이 이렇게 창문에서부터 아이, 엄마, 남편 이렇게 아이, 엄마, 탔더라고요. 남편. 그래서 네. 여기는 이렇구나 하고 이제 네. 그냥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는 규정상 그 비행기가 내리거나 이착륙 시에는 꼭 이 창문을 열어 놔야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혹시 예. 네,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80% 이상의 사고가 이제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규정이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올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 백인 가족분들이요? 네. 네. 그거 왜 올려야 되냐고. 예. 예.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 대부분의 사고가 음. 80%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거기서 대고 "Can you speak English?" 딱 예. 이러는 거예요. 이때까지 영어를 실컷 예. 얘기해 예. 놓고 밑도 끝도 없이. '아 내 영어가 별로였구나. 음. 아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들켰네.' 예. 근데 대처는 해야 되고 일단 그 순간 '상처 안 받은 척 해야지.' 이제 이러고 예예. "Absolutely. Certainly, sir. I 예. do speak English." 이러면서 예. 근데 예. 나 어쨌든 나 이거 올리기 싫고 나 예. 지금 너무 바쁘다고 음. 얘기하기 싫으니까 절로 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을 붙잡고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손이 예. 거기에 닿지도 않았고 예. 다행스럽게도 회사의 규정이 모든 컴플레인 고객은 부사무장님이 해결하는 게 네네.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 이래서 부사무장이 있는 거구나.' 네. 하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네. 뒤에 이제 그 갤리 주방으로 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부사무장도 듣고 그럼 내가 가 볼게."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일랜드 출신의 승무원이 근데 자기도 그 사람들 안다면서 그 사람도 아까부터 그랬다고. 지금 그 사람들 뭔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랑 그 부사무장한테 "내가 좀 가 봐도 되겠냐." 이렇게 하길래 좀
뭐 그래도 되지. 네. 내가 처리하고 올게. 나 할 수 있어. 네, 이러면서 가려는데 제가 이제 표정이 음. 근데 내가 영어를 많이 못하나? 이제 내 음. 영어가 많이 별로야? 이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Don't let them ruin your day.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의 하루를 음. 망치지 마. 아, 그래? 이게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 건가? 그 네. 사람이 날 상처낸 게 아니고 네. 내가 내 소중한 하루를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쓰게끔 했던 건가? 이게 관점이 음. 싹 옮겨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네. 그러면서 여전히 제가 좀 약간 네. 이러니까 예. 또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2달, 3달 지나 봐. 뭐 기억은 날 수 있겠지만 이 네. 감정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너 스스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지금 이겨내. 그리고 너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비행해서 우리 다 얼마나 너 좋아하고 너 얼마나 네, 멋있고 예. 재밌고 어. 진짜 어메이징 코리안 걸인데 네. 괜찮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네. 그러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거는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나 안에서 내가 내 감정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뭐 몇 달 지나고 보면 이거 어차피 기억도 안 날 일일 수도 있고 기억은 난다 해도 감정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 어차피 그럴 거면 내 스스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거 지금 한번 해 볼까? 음. 그게 되나? 쟤들은 저게 네. 돼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일단 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바보 같은 게 그 친구한테 네. "너 영어는 또 할 줄 알지?" 똑같이 했던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한테. 아일랜드 사람한테. 근데 네. 아일랜드 사람 말이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빠르고 막 또 걔네 악센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친구가 네. "Of course sir." 이러면서 네. 나는 이거 마더텅이라고. 음. 그러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근데 선생님도 영어를 잘하시네요. 선생님 어디 출신이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I'm from Paris." 이제 이렇게 네. 하시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음. 왔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 정말 사랑해." 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저를 사랑한대요. 네. 정말 사랑한다면서 저를 그냥 안아주더라고요. 엄청난 위로를 받으셨네요, 그때. 예. 근데 그때 정말로 네. 괜찮아졌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네. 억울하거나 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싶었을 때는 네. 이 감정은 반드시 친구를 만나서 네. 카페를 가건 네. 맛있는 맛집에 가서 그걸 먹으면서 신명나게 이 손님에 대해서 네. 뒷담화를 하고 네.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그럼 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내가 오늘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네. 또 그러고도 안 되니까 또 네.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네. 그렇게 또 친한 친구 한 3명 돌리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네. 그러고만 살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 자체도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근데 딱 그때 그렇게 해 보고 그게 먹히고 네. 되고 '아 나 왜 그동안 그러고 살았을까? 이거 오히려 나랑 잘 맞는데? 아 그래.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받고 있지. 그래. 나 이렇게 사랑받는데 이만큼 사랑받는데 요 정도 이런 일로 요거를 네. 내가 간과하고 있구나.'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네.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상처되고 지금도 기억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정말로.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뭔가를 도전하는데 뭔가 막히거나 누가 저를 멈춰 세우려고 할 때마다 네. 근데 나는 지금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만큼을 해왔는데 이거는 이 정도인데 하면서 그냥 계속 제 갈 길 가요. 제 철학과 삶의 태도 네. 큰 초석이 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저는 진심입니다. 그 파리 승객분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감동적이고 배울 게 많았던 에피소드였는데요. 150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너무 네. 그건 한 네. 300가지 네. 있는데요. 300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처음 이제 네. 배치메이트들 그 입사 네. 동기들이랑 네.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에미레이츠 이런 시내 곳곳에는 네. 승무원들
이렇게 음식값 할인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날 저희가 갔던 식당은 40%가 네. 되는 식당이었는데 두바이는 서비스 차지라고 네. 해가지고 음식 다 먹고 10%가 붙고 또 부가세가 따로 7%가 붙어요. 네. 30명이 다 다른 걸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술이나 음료도 무슬림 이런 애들은 또 술을 안 안 마시니까. 먹으니까 네. 또 술을 두세 잔 마신 애가 있고 한두 네. 잔 마신 애가 있는데 네. 근데 애들이 이거를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 또 종업원도 이걸 네. 30개 어떻게 다 찍고 있냐고. 네네. 그때 정말 많은 나라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서 애들이 그냥 n분의 1을 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 자, 다 계산기 다 꺼내. 자, 각자 먹은 음식을 누르라고. 네. 그렇게 누르고, 자, 곱하기 0.6 하고, 네. 주류는 그냥 그대로 더하고, 네. 1.1 곱하고, 네. 다시 1.07을 다시 곱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스마트하냐고. 네. 너 뭐 수학관이에요, 저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끝내 네. 그 n분의 1이 아닌 네. 각자 먹은 만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했던. 한국에서는 수학 천재 느낌으로. 예. 그래서 그 뒤부터 또 코리안 스마트 거리 됐어요. 원래는 코리안 자이언트 거리였는데 자이언트 거는 이제 키가 크셔서 키가 커서 예. 아. 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아 네.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 하던 눈높이 네. 수학에서 하던 구몬 수학에서 하던 그게 아 벌써부터 네.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부터 좀 느꼈죠. 네. 아니 근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오셨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20대 분들도 30대 분들도 계실 텐데 꼭 해외를 나가야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르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뭐 그런 조언이 따로 있으신가요? 과거였다면 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네. 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네. 그죠 아무래도 가시는 게 좋고 뭐 책을 네. 좀 보시거나 네. 뭐 한비야 뭐 이런 네. 그때 확실히 그런 도움은 얘기를 되겠죠, 나가는 게.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팟캐스트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사실 이 팟캐스트가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네.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삶을 산 사람들의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다양성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정말로 이 네.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정말 진지하게 이런 성공 한 스푼과 같은 네. 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그러니까 이걸 네네. 받아들이려는 태도. 맞아요. 거기에도 기회가 있겠구나. 약간 열어놓고 듣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게 막상 내 분야에서 훨씬 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승무원이었으니까 메이크업은 규정이 그건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게 제가 뭐 영어 강사를 하거나 네. 아르바이트 현장에 갔거나 다양한 이런 그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네. 메이크업을 하고 갔을 때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네네. 훨씬 더 무기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른 분 삶에서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오히려 맞아요. 그분 예. 삶에 적용됐던 것보다 내 네. 삶에는 훨씬 더 많이 더 음. 크고 빛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미 안 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없었던 부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네. 저희 그렇죠. 채널의 그런 목적성이나 이런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니, 영광입니다. 그게 정말 맞고 네. 저는 오히려 아끼는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네. 네가 혹시 오른쪽에 있다면 한겨레나 이런 신문 꼭 네. 보라고. 네가 혹시 왼쪽에 있으면 뭐 조선일보, 중앙 뭐 이쪽 신문도 네. 꼭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완벽히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완벽히 내 견해와 관점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야말로 나를 많이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성장시켜줄 수 있는. 네. 화가 나고 정말 이해 안 되고 네. 정말 다르다 느끼고 그럴 수 있지만 성장해서 봤을 때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채워지지 않은지도 모른 것들을 그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인간 본성이 사실은 우리랑 비슷한 프리퀀시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비슷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팟캐스트, 그러니까 나랑은 뭐, 이 사람은 회계사하고, 나는 그런 시험,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 회계사에 뭐, 크로스핏 짐도 뭐 5개나 하고, 네. 나랑은 뭐, 관련 완전히 없겠구나 관련 이렇게. 예. 없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삶에서 제가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냥 적당히 작용했던 것들이 네. 내 삶에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저는 네.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네네. 경험의 밀도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의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올라온 그런 경험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이 방송이 40분 넘어가는 게 되게 마음에 네. 들어요. 네. 최대한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그 경험. 네네. 그리고 또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럼 저거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그런 창의성? 네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뭐 충분히 꼭 네. 해외 나가지 않으셔도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점짜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적고 여기 걸어두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그 그려주신 인생 그래프를 보면요. 취업을 하시고 29살 때 쭉 올라가시다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네네. 이제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신데요. 그 출판 관련해서도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처음 이제 책을 쓰게 되셨고 네.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능 4등급, 3등급에 전전하던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토익 800을 못 넘고 회화도 안 되던 네. 그런 사람도 여기까지 왔는데 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네. 사람들 진짜 대박나게 나보다 네. 훨씬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네. 있어서 네. 다 만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겠다 했는데 저는 좀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네.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저 막 말하고 다녀요. 체면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는 명분과 체면이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네. 야, 너 그때 그 네. 책 쓴다더니 그거 어떻게 됐어? 네.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쓰고 있지 이제 그렇게 말을 좀 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청년지원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을 할 거라고 글쓰기 그러니까 독립출판에 대한 네. 잘 됐다 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교 지역에 있는 10명의 청년들이 네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한 달짜리 그냥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그룹을 조직해가지고 자, 이 중에서 우리 진짜 책 한번 내보실 분 5분이 함께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줌 미팅을 통해가지고 하루 한 편씩 써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1년간 했어요. 와. 네. 약간 챌린지 비슷한 개념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글이 한 35개 정도 쌓인 거예요. 일단 그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쌓이고 나서 보니까 이걸 책을 내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글쓰기 모임 중에 한 분이 자기 지인이 이번에 되게 대형 출판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출판사랑 3권이나 계약을 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 교보문고에서 그 책을 사서 그분 사무실에 가면 강의를 한번 해주겠대요.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일단 첫 번째 출판사 투고에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인세는 7%다. 또 세 번째는 책 표지나 책 내용이나 이런 게 그 출판사 색에 맞게끔 다 고쳐지더라고요. 몇몇은 핵심 메시지도 바뀌고 그리고 책 표지도 흔히 요즘에 먹히는 책 표지.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인 뭐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은. 그래서 딱 여기까지 듣고 저는 이 과정을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내 글을 다 갈아엎고 심지어 몇몇 핵심 메시지도 내 이름으로 나가는 책이지만 바뀐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자. 차라리 잘 됐다. 나 그 출판사 투고 내가 이거 뚫을 자신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가 출판을 결심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네이버에 쳐봤어요. 독립출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할만하겠는데? 그리고 대충 봤어요 또. 대충 보고 그럼 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 책부터 만들고
출판사를 내자였던 게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게 네. 출판사를 먼저 내고 네. 책을 냈었으면 제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출판사를 내는 과정이 네. 정말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잘 몰라서. 네. 네. 제가 이미 책을 2,000권을 사실 찍어 놓은 네. 상황에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가 출판을 하게 됐고 예, 뭐 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와, 저 한 40가지 정도를 해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살면서 안 해본 40가지 정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또 너무 네. 모르니까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민폐가 될지를. 뭐 음. 예를 들면 인쇄소에서 네. 아, 네, 그럼 대표님 뭐 음. 용지값만 먼저 보내주세요. 용지값이요? 그러니까 예, 견적서 보시고 용지값만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봤어요. 견적서를 보는데 뭐가 용지값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분한테 몇 번을 묻고 막 이걸 했던 상황이라 또 전화해서 네. 선생님 죄송한데 네. 용지값이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말 몰라서 네. 그러는데요. 근데 했죠. 뭐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정말 몰라서 근데 용지값이 뭘까요? 그냥 제가 다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 네. 견적서 있는 돈 한 번에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모든 스텝들을 네. 물어가며 뭐 이렇게 표지도 마찬가지로 표지 감리를 하러 가는데 뭐 그런 거래요. 이제 뭐 여기서 황기를 올려주세요. 녹색기를 낮춰주세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거를. 네. 근데 그걸 하러 가는 거래요. 아. 그래서 일단 주변을 봤어요. 근데 다행히 판학과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친구가 회사를 때려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네.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스텝들이 저는 전혀 다 혼자 관심도 하셔야 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출판사에서는 뭐 어쨌든 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근데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서점도 저는 알라딘 MD님을 네. 만나고 뭐 네. 이 교보문고 MD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커머스 MD님이시고 네. 구매는 또 구매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또 네네. 파주에 가서 구매팀과 따로 상의를 해야 아, 되고 네네. 그걸 서점마다 다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국의 서점은 사장님이 다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 서점 매대에 놓이고 이런 네. 것들은 네. 그 해당 서점 MD님을 또 따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진짜 말 그대로 스크래치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야,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니, 근데 교보문고에 베스트 신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어쨌든 잘 되셨단 말이죠, 책이. 근데 가서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또 한번 궁금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 네. 독립출판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데 네. 거기서의 제가 얻은 결론은 초도 물량 구매,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얼마나 사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의 매대에 깔리느냐 깔리는 게 안 다르죠. 깔리느냐가 다른데 네.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서점에 책이 깔려야지 네.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네.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케팅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냥 거기도 써 있어요. 신규 네. 계약 시 그냥 계약서만 쓰면 5권을 발주합니다. 5개는 그냥 매대에 꼽히는 책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국에 한 네.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것인데 5개를 사면 5개 매장에 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다는 들어가요. 네. 얘기니까 그러면 매대에 놓이지 않고 이렇게 꽂히는 책이 되는 네.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기 가서 네. 협상을 잘 하고 오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축하해 주세요. 저는 뭐 네. 50권 성공했습니다. 뭐 저는 75권까지 받았고 이런 글들을 이제 본 거예요.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네. 그래서 이게 결전의 날이구나. 이 날이.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가 네. 결정적으로 먹힌 건데 저는 네. 면접 강사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네. 아는 사람이고 그걸 계속 또 훈련을 시켰잖아요. 왜 내 책을 100권 단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그렇죠. 하신 거죠. 네. 또 제가 하나 차별점을 둔 게 있다면 네. 저는 마케팅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 갔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는 마케팅이 9할 9푼이라는 네. 또 그런 걸 또 제가 또 본 거예요. 그 자유필사를. 네네네. 그러면 일단 그래도 내가 저기 항공사 시절에 키워왔던 네네.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하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큰 유튜버예요. 그 친구가 다 올려주기로 했고 뭐 리뷰해주기로 이런 거를 이제 네. 쫙 이제 만들어서 갔어요. 또 이제 네. 내면서 했죠. 네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전부 다 할 거라고. 실제로 제가 어제 뭘 하고 왔냐면 네. 아파트 네. 광고 붙이고 왔어요. 제가
판교육점에 네. 그 판교 교보문고에 제 책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소해 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네. 막 아파트마다 그걸 또 제가 다 붙여야 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전 드리면 해 주는 줄 예, 예, 알았는데. 예. 그래서 막 저 7단지에서도 34개 붙이고 또 여기서 한 2시간 걸려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네. 사람들 막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 예. 책이에요." 막 이제 이러면서 어. 이 마케팅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음. 자세들을 좀 네. 많이 어필을 하고 아, 자 구매부 담당 직원분을 만나셔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아. CSA 부분 그 네. 구매 팀장님을 네. 만나서 네. 책에 대한 PT 한 10분 정도 하고 마케팅에 대한 PT 5분 정도 준비를 해서 네. 갔고 메이크업도 열심히 하고 정장도 차려 입고 예 어. 전투태세를 네. 가지고 전투복을 입고 음. 그렇게 가 가지고 했는데 모든 작가님들이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그럼요. 작가님들이 예. 안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케팅 예. 이거를 해서 네. 가고 막 네. 전투복을 입고 예.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저는 제가 어쨌든 이 책을 썼고 또 네. 제가 이걸 다 하고 이 네. 모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한 이해도도 있고 네. 그래서 가서 어필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발주를 네. 해 주셨더라고요. 몇 개를 하셨죠? 초도? 일단 초도에는 300개를 해 주셨고 와. 엊그제 또 101개를 더 해 주셨어요. 아마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이번에 그 네. 작강책이라고 네. 교보에서 이제 신인 작가분들 네. 대상으로 네. 선정하는 네. 작지만 강한 색깔 있는 출판사의 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네. 작강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 네네. 작강책에 네, 또 선정이 선발이 돼 되셨어요. 와,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네. 추가 발주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400권 와, 정도는 교보 초도로 쪽이었나요? 아,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작가님 뭘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또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제 분야에서는 이게 티가 나지 않는 게 또 네. 다른 분야에 가면 무기가 될 수 있고 네네. 근데 이게 또 다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래도 네. 알아봐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팟캐스트 촬영 같이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성공한 스푼 공식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라는 단어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네. 일단 성공은 나만의 정답지를 찾은 사람이 성공이 아닐까. 네. 저는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그 정답지 안에서의 제가 규정하는 성공은 네. 결국에 그중에 제일은 결국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요? 네. 그러니까 꼭 남녀 간의 사랑뿐만 네. 아니라 이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 제가 생각했던 가장 높은 위치에 네. 있는 목표가 내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음. 저는 제 가정을 이루고 제가 선택한 사람과 제 아이를 낳고 네. 아직까지는 제가 수많은 도전을 하고 수많은 실패도 하고 성취도 해 보았는데 이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질적인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 제가 찾은 정답지 안에서의 성공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음.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네. 그게 가장 네. 본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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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 그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작가님의 인생을 네.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네. 도전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충분히 불리한 선에 서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도전할지라도 일단은 해 본다. 일단은 일단은 해 부딪혀본다. 보고 네. 도전해 보고 그리고 그게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어 다음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네. 된다. 네.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든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한 문장으로 하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단 도전은 해 본다. 네.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아 저도 예,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서 네. 내일 일어나셨을 때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질문에 있어서 그게 공식 질문인 것 같아 네네. 가지고 맞아요. 네. 다른 영상을 보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전 생각보다 확실한 저에게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저한테 주어진 거에 일단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가 허투루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you never know처럼 네. 정말 상처가 된 말이 정말 이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가 그 대단한 비결이 뭐냐고 물을 정도의 네. 큰 성취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주어지든 다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고 그걸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들이 모여서 그냥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항상 이뤄 준 것 같아요. 이것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이상을 이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없어졌더라도 분명히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놓인 상황이 있을 건데 그 놓인 상황들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 네. 그러다 보면 그 별자리가 만들어져서 방향도 보이고 내가 나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꽤나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요. 예.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엄청 큰 도전과 확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